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가 있어요. 평안하시죠? 건강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고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베스트 중에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 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고해 드렸던 대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분명히 이제 선거 전에 한 번 더 나와서 네,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만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개가 터졌어요. 네. 하나는 뭐 말 하나 마나 코로나로 입원했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퇴원을 하셔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궁금하게 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트럼프 타워다 뭐다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냈다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750불만 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놀라운 일은 아닌 거예요. 다 이걸 거라고 상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네, 전부 다 이제 거의 안 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던 거죠. 설마 750불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 히스토리를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낸 대통령이 닉슨이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닉슨이 그때 한 뭐 얼마를 냈는데 그게 현재 돈으로 한 3,000불 정도? 1년에요? 예. 이분은 750불을 냈는데 네. 그분은 3,000불, 현재 돈은 한 3,000불 정도 되는 텍스를 낸 게 그분이 제일 조금 낸 건데 이제 근데 그 닉슨 대통령과 트럼프의 부의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있어요. 내가 텍스 내는 것도 싫지만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면 정말 텍스 떼먹는 거. 그러면 정말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갔는데 굉장히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받고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 좀 분노하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맞아요. 투표하는 데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750불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네. 보통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15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400 밀리언 정도를 텍스를 냈다고 해요. 비교해 봤을 때. 400 밀리언? 네. 그러니까 15년 선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은 15년 중에 10년은 텍스를 안 냈어요. 텍스 듀가 없어요. 5년은 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와중에 이분은 80 밀리언 정도 텍스를 냈는데 그걸 다 돌려받았다고 해요. 거의 다. 인컴텍스로 리턴할 때 도로 받았다고요? 왜냐면 리펀으로? 이제 어멘드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퓨처 이어의 로스가 생기면 또 가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돌려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2017년 근데 우리가 좀 저기 한 거는 2017년하고 이제 우리 2016년하고 이분이 똑같이 750불 텍스를 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웨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 2017년 거만 우리가 보자고 하면 웨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러니까 37만 3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뭐 이분은 인트레스라든지 그 디비던드 같은 거, 그 배당금 뭐 이런 인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빠진 게 이제 비즈니스 로스로 빠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파산을 했다는 얘기네요? 파산한 것도 있죠. 이분은.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신고를 네.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자세한 그 텍스 리턴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어떤 라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지금은 현재 상태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로스로 많이 리포팅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ARE Act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2018, 19, 20년에 이제 우리가 net operating loss가 생긴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골로 가서 텍스 파일링을 다시 하시면 리펀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0년이 첫 번째 이어다. 지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네네. 분들이 이번에 러스가 된다고 하면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걸 가장 빨리 리포트 할 수 있는 게 아마 1월 달이 돼야 되겠죠. 1년이 끝나고 네네. 리포팅이 끝나야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그걸 엄청 비즈니스 러스가 한 15 밀리언이었어요. 2017년에. 그럼 그것도 또 돌려받겠네요. 그걸 다 뺀 거죠. 그리고 나서 other income losses. 그러니까 그 전에 해에 뭔가 넘어오는 거가 또 12 밀리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컴은 마이너스 12 밀리언 정도가 된 거예요. 2017년도에. 아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사업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사업을 키웠다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까놓고 보니까 다 까먹은 비즈니스를 했다는 소리네요. 이 페이퍼상으로 보면 그렇죠. 페이퍼상으로. 그리고 이분이 자산이 많은데 거기 지금 현재로서 한 300 밀리언 정도가 빚이죠. 그게 이제 몇 년 새에 다 듀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나 이제 그 실질적인 자산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프렌티스 했었잖아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거죠. 그 fired 했던 그 프로그램으로 그걸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라? 네, 그걸로 432 밀리언인가 뭐 이렇게 벌었어요. 그렇구나. 모아모아하고 못 버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페이퍼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그럼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럼 토tal 인컴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12 밀리언인데 750불은 어떻게 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IRS가 텍스 보고를 하는 두 가지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그 12 밀리언 네거티브 인컴인 거고 또 하나는 alternative minimum tax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텍스를 전혀 안 내도 되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런을 하죠. 그러니까 인컴이 적으신 분들은 보통 영향이 맞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이제 alternative minimum tax 그거를 계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텍스가 alternative minimum 그 텍스를 내야 되는 게 한 7 밀리언 정도 됐는데 그게 거의 또 다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나니까 alternative minimum tax 그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도 750불만 내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합법적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불법은 이제 아닌데 750불만 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IRS 어디시 한다. 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클레임한 것 중에 이제 우리한테도 좀 적용되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어프렌티스를 했을 경우에 이제 메이크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 아리스트한테 10만 불을 줬다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리스트한테? 네. 그리고 이제 나 헤어 뭐 하는 거 뭐 7만 불. 이제 그런 걸 다 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IRS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익스펜스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리짓한 거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거를 두고서 우리가 이걸 두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푸시하는 이 텍스 법이 이 이제 개인적인 거하고 굉장히 잘 맞물려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뭐 좀 그런, 예.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캔디데이트하고 이분하고 텍스 러가 다른데 프로포즈 하는 게 다른데 이분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TJCA죠. 2018년부터 텍스 코드가 바뀌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부가 굉장히 불공평한데 그 부가 굉장히 불공평한 거를 어떠한
인컴 레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서 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거가 골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걸 계속 푸시하는 아이디어였고.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트럼프가 극좌파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점점 홈리스 피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레곤에 especially 제가 이제 최근에 거기하고 딜을 할 일이 있어서 오레곤에 최근에 굉장히 홈리스 피플이 많은데. 그래요? 네, 많은데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싼 동네 살잖아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러면 그 네이버후드가 그런 사람은 안 와요. 그죠? 좀 그런 우리가 그런 안 왔으면 하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우리가 그런 데서 집을 사고 서브디비전을 뭐 이렇게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처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레곤은 그런 동네조차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사회 전체가 서포트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내 네이버후드에 내가 그걸 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이 정도의 이제 그 빈부의 차가 생기는 건. 그렇죠. 지금 그 이제 홈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틀란타 미드타운 다운타운에도 굉장히 홈리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KTN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홈리스를 이렇게 보면 뭐 마약을 했다거나 범죄를 했다거나 해서 저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홈리스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잡을 잃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생활이라는 게 모게지와 이제 뭐 자동차고 뭐고 다 이 할부페이를 하고 살다 보니까 그걸 다 뺏기고 나면 그냥 홈리스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750불만 냈고요. 저희는 도대체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가 원하는 세금 정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잠시 쉬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스트 회계사, 베스트 회계법인을 이끌고 있는 조이스 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이스 구가 자주 나오시니까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또 조이스 구 그럼 이제 어서 들어봤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키우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지역 안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사업체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하고 또 일을 하게 돼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은 계속 베스트 회계법인인가요? 베스트 회계법인으로 하고 이제 그 지금 현존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합병하는 회사가 이름이 또 있으니까 그걸 뭐 DBA 형식으로 하든지 아직 그게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이사도 가실 거잖아요. 12월 말쯤에. 12월 말쯤에 이사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좋으면 텍스를 내야 된다. 커지면 텍스를 내야 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계속 파산하고 뭐 비즈니스가 안 돼서 750불을 냈다를 전반부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텍스를 덜 내게 됐지까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이든 후보자 민주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싸울 때 세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텍스 리폼을 했으니까 2018년부터 기본적으로 그걸 계속 끌고 가겠다. 그거고 오바마 케어는 없애겠다. 그렇죠. 이제 그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는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폼 중에 중요했던 게 사실 비즈니스 텍스를 어마어마하게 깎은 거 아니었어요? 그 21%로 내렸는데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회사들이 아예 텍스를 안 냈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죠. 안 냈어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텍스를 내게 되는 거가 된 거죠. 중산층. 우리 예전에 중산층 얘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페이로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도망갈 틈이 없어요. 유리지갑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인컴 텍스는 거의 안 내시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포즈 하는 거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이제 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이분이 지금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디퍼 할 수가 있잖아요. 연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선상에서 이분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이제 탕감해 주겠다. 그렇지만 아무도 지금 팔로우 하는 데가 없죠. 큰 회사들도 전혀 팔로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나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아예 안 내는 거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쪽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연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은퇴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도 2035년 정도면 거의 70몇 %밖에 남지 않을 것. 그러니까 베네핏을 못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이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 방향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없애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냐? 돈을 만들. 그러니까 인컴 텍스에서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서 걷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인컴 텍스 우리가 돈을 페롤 텍스 아니고 인컴 텍스에도 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분은 인컴 텍스를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인컴 텍스 훨씬 더 많이 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낸 거를 쭉 보면은 돈이 많고 줘야 되는 거 상속하는 거라든지 그런 리밋도 많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무슨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을 팔거나 비즈니스를 팔아서 생긴 뭉태기도 스탁이나 반즈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혜택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다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든 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도 걷되 더 많이 걷자.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중산층까지는 지금 내는 만큼 내지만 많이 버는 사람 어느 정도가 많이요? 40만 불 정도가 이분은 이제 threshold라고 그러죠. 넘어가는 그거가 될 것 같아요. 40만 불이 earned income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번 돈. 낼만 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거기서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속하는데 이제 텍스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다시 내리겠다. 한동안은 상속이 언리미티드였던 적도 있지 않나요? 1year. 한 1년 동안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시겠죠. 이제 상속할 때가 가까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분들, 디서빌리티 인컴 베네핏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로우 인컴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혜택이 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아요. 오바마 케어도 계속 하겠다 하는 거고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원래 지금 400% poverty level maximum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이게 더 이상 크레딧 안 주기 이런 게 발생하는데 그것도 높이겠다 금액도. 그럼 오바마 케어를 혜택 받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미국이 특히 그래요. 정말 비싼데 그러면 이제 좀 그러니까 40만 불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자산이 많은 분들이나 그 외에 무슨 인컴이 발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트럼프 같으신 분들한테는 트럼프 같은 좋은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혹시 다른 오피니언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은 똑같은 걸 보고 이제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나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40만 불을 숫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큰 뭐 디퍼런스가 없을 수도 있네요. 예. 오히려 혜택이 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또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거는 earned income credit 같은 거 65세가 되면 주지 않았던 것도 더 주겠다. 그러니까 65세가 지나서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한테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예. 그 구획회사님 비틀즈 아세요? 알아요. 4명. 네. 그러니까 비틀즈의 그 멤버들이 이제 뭐 영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텍스 때문에 왔어요. 텍스 때문에 왔대요. 뭐 이거는 그냥 루머일 수도 있고 저도 그냥 어디서 읽은 건데 네. 텍스를 너무 많이 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미국은 부자한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이에 제가 읽으면서 미국은 좋은 나라인가? 나쁜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두 분의 아니면 두 당의 정책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우리 이제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우리가 금방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아까 말씀하신.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일하면 그 애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레딧 주는 금액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3,000불이 맥시멈인데 그걸 이제 8,000불까지 올려주겠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텍스 브레이크 시작했잖아요. 39.6인데 내려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것도 또 올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걷어야 돼. 어디선가는 사실. 그래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데 돈이 나올 때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선에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텍스를 좀 더 걷겠다. 아이디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선에 넘어간다는 사람들이 40만 불이다 그러면은 미국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0%도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극빈자라고 얘기하는 파버리 라인은 그거보다 많단 말이에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맞나에 대한 고민도 또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2020년에 이제 이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 매일 듣는 이 얘기로 인해서 수입은 적고 또 정부도 세금이 덜 거칠 게 뻔한데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는 뉴스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그래 올해는 뭐 1,200불 받고 또 1,200불 받고 막 이래서 살아남았어. 그럼 정부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정부는 그냥 버는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 돈을 찌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때가 지금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이렇게 빚이 많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1930년도인가 언제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공황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컴퍼니들을 베일아웃 해주면서는 잡을 창출하고 이런 걸 하라, 인베스트를 해라, 여기 이퀄먼트도 사고 머천다이즈 사고 막 해라 하는 건데 사실 돈이 그렇게 잘 돌지는 않죠. 아니 은행에서 론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퍼니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렇게 론이 나와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잡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은행도 그렇죠. 은행도 뭐 근데 사실 뭐 은행은 정부에서 많이 베일아웃 해줬죠. 어우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는 이렇게 뭐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만 이걸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텍스 보고할 때 물어보죠. 내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 근데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큰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가 이제 텍스 리턴을 보진 못했지만 뭔가 거시안적이라 그러나 좀 이렇게 큰 안목으로 봤을 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일을 저지르고 돈을 다 빼는 거죠. 우리는 일도 안 저지르니까 뺄 게 없다.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내 자산도 좀 있어. 캐시가 킹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빌드할 것인가. 회사의 어떤 그 힘을 키우는 거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저지르는 면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 쓸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 9, 10 2008년, 9년 내가 net operating loss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18년, 19년. 예. 네네네. 다시 어메먼이 아니라 refund를 request 하는 폼이 네네. 또 있어요. 네. 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인컴을 줄이자고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떤 construction industry에 IRS하고 security 그 homeland security가 떴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캐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정부도 돈이 필요한 거가 IRS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로컬 정부들도 지금 돈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큰 회사를 가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좀 작은 사이즈의 에스코비나 이런 거를 이제 어디또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를 치는 게 좀 쉽죠. 금방 갔다가 금방. 그리고 우리는 쫄아. 그죠? 변호사 갈 돈이 안 없어. 쫄아. 변호사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위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버는 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받은 그거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내가 펜션 플랜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거가 refundable credit은 아닌데 나한테 돈은 안 주지만 그야말로 그 alternative AMT tax에서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어요. 그걸 계속 진행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그걸 할 수 있는 뭔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historically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거를 줄이고 이거를 높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는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제 플래닝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텍스 플래닝은 조이스 구에게 감사합니다. 거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했어요. 네. 우리 이제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요. 마스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